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36개 시험 대비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6번째 테마인 용도 지구의 지정에 관한 문제 17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가 좀 많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용도지구의 종류에 관한 문제인데, 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지구 앞으로, 용도지구는 우리 앞에서 9종류로 배웠고, 9종류 용도지구 중에서 일부 용도지구는 또 3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걸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일부 개정된 용어도 있네요. 자, 일단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우리 보호지구 중에서 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는 게 있었고, 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의 보호, 기능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시설물은 우리 공항이나 항만, 공용시설, 군사시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 항만, 공용시설, 정부 청사 같은 거, 그 밖에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시설물이니까 이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를 위한 지구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자연방제지구란 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 시설 등의 개선 같은 걸 위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이게 좀 자연방제지구가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이거 시가지 방제지구고 자연방제지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이거 틀린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건 자연방제지구가 아니라 시가지 방제지구입니다. 참고로 자연방제지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이런데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자연방제지구입니다. 자, 뒤에서 한번 해설을 좀 볼 겁니다. 자, 일단 2번은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가지 방제지구라고 해야 되고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란 말이 왔을 때 자연방제지구가 되는 겁니다. 자, 개발진흥지구의 기본 뜻입니다.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5종류로 세분됐는데 세분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관광, 휴양길 등을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이거는 개발진흥지구 자체의 목적이니까 맞습니다. 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라는 게 있죠. 우리 보호지구 중에서 역사문화 환경이라는 게 문화재, 전통살 같은 것들을 보존하는 건데 이 문화재가 작년도 5월 17일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문화재가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하고 주변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지구인데 이런 것들 다 보기 어려우니까 국가유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과거에는 문화재니까 이런 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유산이나 전통사찰 같은 것들을 보존하는 그리고 보호하는 그런 지구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보호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같은 것들, 오염물질 배출사 같은 것들, 청소년 유해 이런 것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맞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이런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나오는 시설이거나 청소년 유해 시설 같은 것들, 술집 같은 거 이런 거 못 들어오게 제한하는 지구가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건 일단 2번으로 봐야 되겠죠. 1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 해설을 보면 우리 9가지 용도지구 중에서 이 5종류는 세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 경관지구는 자시특이라고 우리 기본 이론 배울 때 배웠습니다. 경관지구는 자시특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산지 같은 데서는 자연경관지구, 자, 도심지, 주거지라든가 중심지에서는 시가지 경관지구, 자, 지역 내 주요 수계라는 게 물가입니다. 물가. 자, 수계의 수변 같은 것들을 물가를 보호하거나 자,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건물이 있을 때는 이게 수변 경관지구가 아니라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자, 경관지구는 자시특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산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주거지에서는 시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 이런 말이 나오면 특화 경관지구. 자, 보호지구는 여중생으로 외웁니다. 자, 역중생인데 우리가 이제 여중생들을 잘 보호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해서 외워보십시오.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같은 것들이 보호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취락지구 아까 문제 나왔죠? 자연과 집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취락을 정비할 때 집단 취락지구, 그 밖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용도지역에서는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목, 특으로 외우는 거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산업유통이 공업 같은 거라든가 유통기능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공업, 유통, 물류 이런 것 중에서 2개 이상을 섞어서 개발하는 게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관광기능 이외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게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시가지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이것들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방제지구 할 때 시가지방제지구,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가 났을 때는 자연방제지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기하실 때 경관지구는 자시특,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방제지구는 자시 이렇게. 자, 맨 앞에 경관지구, 맨 뒤에 방제지구 먼저 외우십니다. 경관지구는 자시특, 방제지구는 자시를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자, 보호지구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자, 취락지구에다가 새로 집을 졌으니까 새 집에 가서 잠을 자라 해서 자집. 취락지구는 새로 집을 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새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자집.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특입니다. 자, 암기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암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뭐 특정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주 보셔가지고 이 5종류는 이렇게 세분되는 명칭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시특, 자시, 여중생, 자집, 그 다음에 주산, 관복, 특. 주산이 관복이라는 사람의 특기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취락지구는 새로운 주택사업을 해서 새로 집을 졌으니까 오늘 밤부터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라 해서 자집이 되는 겁니다. 2, 3, 4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혼합해서 문제를 냈네요. 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국토기획법상 용도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전용주거지역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3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건 없습니다. 2번, 자, 보호지구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여중생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거 맞네요. 자, 고도지구는 세분명칭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과거는 이게 최저, 최고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는 그냥 최고라는 개념만 남아있어서 그냥 고도지구가 되는 겁니다. 최고 한도만 규제하는 고도지구밖에 없으니까. 자, 고도지구는 그냥 고도지구로 존재하고 최고 한도만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관지구는 자시특이죠. 일반 경관지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은 자, 이게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이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기본 문제로 맞추셔야 됩니다. 3번 문제. 자, 우리 국토기획법상 세분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우리 경관지구에서 시가지면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안에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고 뭐 경관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보시면 주거지역하고 중심지란 말이 나오면 여기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지구 맞습니다. 자, 수변 경관지구라는 건 없죠. 우리가 경관지구는 자시특이기 때문에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우리가 저수지라든가 주변, 그다음에 강가 주변 같은 이런 수변 같은 경우하고, 자,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 같은 거 쓸 때, 자, 그런 것들의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그런 지구는 이게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수변 경관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답이 2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 국가유산이라든가 전통사찰 등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하고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 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맞죠? 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관광, 휴양 중 2개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2개 이상을 섞어서 개발한 지구이기 때문에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맞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됩니다. 3번. 4번 문제.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할 때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라서 개발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원칙.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도 사람이 살고 있고 오래된 집 같은 것들을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집단취락지구라는 걸 정할 수 있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정할 수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죠. 1번은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참고로 이 자연취락지구는 장소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같은 용도지역에다가 취락을 정비할 때는 자연취락지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용도지구 종류가 아니라 용도지구에서도 건축제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용도지역에서는 21종류 용도지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표가 있었죠. 표. 그 표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을 판단했는데, 자, 우리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자,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요 기억번을 보세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관지구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규제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조례로 정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례로 정한다고 하셔야 되고, 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는 거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거 맞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때문에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 법령이라는 이 특별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규제합니다. 자, 세 번째, 고도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 도시관리계획이란 계획, 우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지켜서 건축 제한을 처리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리을번, 자연취락 쪽에서는 5층 이하로 관광휴게소를 건축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4층 이하로 9가지 건물만 가능한데 관광휴게는 못 짓습니다. 자, 5층도 틀렸습니다. 4층 이하로 9종류 건물을 짓는데 관광휴게소는 안 되고 9종류 건물이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 이거 보시면 니은 디귿이 옳은 거니까 답을 4번으로 하시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포함한 행위제한인데, 자, 용도지구에서 우리가 용도지구가 9종류가 있었는데 잘 보십시오. 그 중에서 경관지구, 보호지구, 방화지구, 방제, 특정로 제한지구는 행위제한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례입니다. 조례, 도시계획 조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이 경관지구나 보호지구는 서울시면 서울시 조례로 행위제한을 정하고, 부산 가면 부산시 조례, 광주광역시면 광주광역시 조례 이런 식으로, 대구면 대구광역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조례에서 각자 행위제한을 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규제가. 자, 용도지구 중에서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국토계획법이나 또는 다른 개별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아까 우리 고도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하는 거고, 복합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의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대로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취락지구도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의 대통령령에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중에서 집단취락지구는 우리 금방 배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국토계획법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한번 볼게요.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로 단독주택 1종, 2종 근생,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설, 농업용, 임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교정이나 군사, 방송통신,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이게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자, 자연취락지구는 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박스 9가지 건물만 가능하다.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자연취락지구는 동일하게 이 9종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으니까 아까 문제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 5층 이하가 아닙니다. 4층 이하로 9종류 건물이 가능한데 아직 그 못 외웠지만 관광휴게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광휴게소가 가면 대표적으로 뭐 야외음악당,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단독 1, 2종 근생,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 농업용, 임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라든가 원실 같은 것들, 교정, 군사, 방송통신, 발전소 이런 것들이만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문제를 보시면 자, 용도지구 9종 중에서 조례로 처리하는 거 일단 5개 그림으로 잘 보십시오. 조례가 아니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거나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4종류가 있으니까 이거를 5개, 4개로 구분해서 행위자를 처리하는 방식을 잘 알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심한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우리 경관지구는 자시 특인데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지나 중심지 같은 데가 나왔으니까 이런 지역의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고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구다. 맞습니다.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맞죠?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를 위한 지구이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시설물, 공항, 항만, 그 다음에 공용시설,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중요시설물이니까 그런 것들의 보호와 기능 유지를 위한 지구이다. 맞고 3번. 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이렇게 국가유산이 나와야 됩니다. 국가유산 아니면 뭐 전통사찰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국가유산이라든가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자, 보존, 보호하는 지구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이렇게 자, 그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건물의 경관 같은 것들을 보호 유지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보호지구가 아니라 이거는 경관지구 설명이기 때문에 전혀 이 제목하고 설명 자체가 안 맞습니다.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경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관지구 중에서 특화 경관지구 설명입니다. 자, 주거개발지능지구 맞죠?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는 지구고 복합개발지능지구도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중에서 2개 이상 기능을 섞어서 개발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복합개발지능지구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용도지구의 세부 명칭으로 자, 지금 옳은 것을 고른 거죠.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보호지구는 누구를 보호하나요? 여중생들을 보호하니까 이게 딱 맞네요. 자, 1번 지금 맞습니다. 이거. 자, 이거 기억법 맞는 거죠? 자, 우리 방대지구는 자연방대지구. 자, 방대지구는 자시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연과 시가지만 있어야 되지 특정 개발 방대지구라는 건 없는 명칭입니다. 이거 맞는 거죠. 엉터리로. 자, 경관지구는 자시특입니다. 자시특이기 때문에 주거경관지구 아니라 특화경관지구. 추락지구는 새 집을 졌으니까 새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자집만 나와야지 농어촌 추락지구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보시면 정답은 기역번이 맞는 거죠. 기역번.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역번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이 세분 명칭 자체가 다 틀립니다. 이것들. 기역번만 맞는 것으로 보니까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자, 이거 기본 용어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용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지정 목적입니다. 용도지구 9종류를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기억번 용도지구란 자,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 용도지구는 이런 규제에 대해서 자,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러니까 우리 용도지역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에 여기 써있는 제한들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란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이나 안전 같은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맞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답이 1번 되어야 되겠죠. 용도지구 들어가고 니은번은 용도지역이니까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해서 자 이런 용도 지역의 쉽게 얘기하면 용도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하고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기본 목적입니다. 정답을 이거 1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 및 자, 유통물류. 자, 우리 공업하고 우리가 개발지능지구가 주산 관복특인데 자, 공업하고 유통기능 같은 것들을 묶어서 개발 정비하는 지구가 바로 뭡니까? 산업, 유통, 개발지능지구죠. 이 산업이란 말이 바로 공업 쪽을 얘기하는 거고 유통이라는 게 유통 물류이기 때문에 자, 공업 기능하고 유통 기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용도지구가 이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주, 산, 관복 특 중에서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가 맞겠죠. 자, 비교적 최근 문제 중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자연추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자연추락지구는 아까 대통령령의 별표라는 표에 따라서 4층 이하로 9종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고려하지 않고 자연추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장례식장, 사람 장례식장이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자연추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자, 그 밖에 단독주택은 가능하고요. 마을에 가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같은 것들이 이게 동물, 식물 관련시설입니다. 동식물 관련시설. 한의원은 일종 근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정답은 요거 1번으로 봐야 됩니다. 자, 1번하고 3번 중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도축장 같은 경우는 동식물 관련시설에 들어가므로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4층 이하로 단독주택이나 1종, 2종 근생, 근데 2종 근생 중에서 뭐 제조업소 같은 공장, 휴게 일반 음식점 같은 것들, 단란 안마, 시설소 같은 경우는 제외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단독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앞에서 1종 근생에 들어가는 거, 2종 근생에 들어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건물들 같은 것들 다 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 2종 근생은 가능합니다. 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시설, 자, 농업용 창고,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에 축사라든가 도축장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온실도 들어가고 교정 군사시설, 방송통신, 발전시설 같은 것들이 이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물들이니까 아까 보시면 장례식장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1번으로 보시고요. 자, 11번. 자, 지금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이렇게 혼합해서 문제를 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의 시장이 유통상업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문제가 처음부터 어렵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기본 이론 배울 때 복합용도지구는 규제를 풀어주는 건데 유통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용도지구도 앞에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에다가 이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틀린 겁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대도시의 시장이 자, 재해가 반복 우려되는 지역이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정하는 게 아니라 뭐랍니까? 방제지구라는 걸 정해야 되겠죠. 자연방제지구든 집단방제지구든 방제지구를 정하는 겁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보호라든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3번. 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건축 제한은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건축 제한 같은 것들을 따질 때 도시계획시설 같은 개인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같은 공익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같은 건축 제한을 처리할 때 자, 도시계획시설 같은 공익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뜬금없이 나왔으니까 이건 우리 앞에서 배운 거네요. 이거 앞에서 이제 우리 다섯 번째 테마에서 배웠던 건데 공유수면 매립 목적,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매립구역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를 때는 그 매립구역에 대해서는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매립구역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틀렸네요. 자,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 앞에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간주하는 특례가 있으니까 이게 맞네요. 5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게 앞에 테마 4번, 5번 테마하고 6번 테마를 막 섞어서 문제를 낸 거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자, 문제 요거 1번에 대한 해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자, 여기 용도지구 중에서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다 정할까요? 자,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보십시오. 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가능하다.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건물의 종류를,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건데 자,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가능하다. 단, 노란색으로 써있는 건물들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거, 위험물 저장시설,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할 수 있는 건물 종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일반 공업보다 준공업지역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가 더 많은데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들어가면 중공업지역으로 인정받아서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 가능한데 다만 아파트라든가 안마, 단란정 같은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그때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금지되었던 판매, 위락,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설의 규제가 풀려서 이런 것들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분홍색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따로가 이제 나중에 문제 한 문제로 이제 볼 건데, 자,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정해지면 요 1번, 2번은 일반 주거 지역에 복합이 들어가면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 인정해준다. 다만 여기 공장, 위험물 저장,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공업 지역에 복합이 정되면 중공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도 되는데 다만 아파트, 안마, 단란주점 같은 것들은 제외합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에 복합이 지정됐을 때는 그때는 무슨 지역에서 이렇게 안 하고 허용되는 건물만 이렇게 판매, 위락,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요거를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지금 34회 때 또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가. 35회인가 34회 때 이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아까 문제에서 자, 대도시의 시장이 유통성업 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아예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정해가지고 규제를 풀어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요거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12번 문제는 보시면 자, 괄호넣기 문제인데 자,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추락을 정비하는 지구라고 해야 되겠죠. 자, 복합개발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관광, 휴양 중에서 2개 이상을 섞어서 기둥을 중심으로 개발한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여기가 공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공업이니까 답이 1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13번.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아까 34회 문제네요.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인데 보기에서 자, 일반 주거지역은 없네요. 일반 공업하고 계획관리지역만 찾아가지고 여기 디귿번하고 리을번 요거만 자, 복합용도지구를 우리 금방 본 대로 정할 수 있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요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개발지능지구를 세분해서 정할 수 있는 지구는 자, 작년도 문제인데 이런 건 평범하게 나온 거죠. 평이하게. 자, 개발지능지구는 주, 산, 반복 2개예요.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2개 이상을 섞어서 복합,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특정 개발지능지구이기 때문에 자, 중요시설물 개발지능지구라는 건 없습니다.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 풀어봤고 이제 우리 심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자연추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자연추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4층 이하로 9종류 건물에 한해서만 건물 짓습니다. 조례는 제외하고. 자, 단독주택. 자, 노래연습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자, 축산업용 창고. 자, 방송국이게 방송통신시설입니다.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인데 정신병원, 격리병원 이런 거는 자연추락지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추락지구도 주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정답이 5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추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 건물로 가나다, 라마바, 사하자 이런 것들을 박스로 만들어서 대통령령에다 정해놓고 이런 건물만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독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요 안에 단란주점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단란주점이 여기 보시면 여기 제외되어 있으니까 안마효소 같은 것들은 제외입니다. 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방. 자, 노래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술을 안 팔고 단란주점은 술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음식점, 술을 안 파는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파는 곳이고 단란주점은 술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음식점 종류라든가 단란주점 안마효소는 이종근생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아닌데 노래연습장은 여기 허용 금지되는 건물에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은 가능한 겁니다. 자, 운동, 농업용 뭐 이런 축산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방송통신에 방송국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좀 봐야 됩니다. 정신병원 같은 것들, 격리병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아파트도 안 되죠. 아파트 단독주택만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4층 이하인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5개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도 건축할 수 없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 이 9종류 건물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심화 문제 보시면 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그럼 아까 제가 용도지구 9종 중에서 5개는 조례로 건축 제한을 처리하고
조례가 아닌 거 4개 있었죠.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뭐 도시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복합용지구는 대통령령, 추락지구도 대통령령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건축제한은 조례로 처리하는 것 쭉 나오고, 얘네들은 다 조례에 따라서 건축제한 내용 같은 거 행위제한 내용을 정하고,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닌 이 법에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복합용지구는 대통령령 아까 우리 봤던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 추락지구도 자연추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4층 이하로 9가지 건물만 할 수 있다. 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은 이 집단 추락지구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조례가 아닌 형태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데, 자, 문제에서 한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자, 여기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 안에서, 자, 여기 보시면 개발진흥지구는 아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용도지역이 먼저 있을 테니까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되거나 관련 법에 따라서 별도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로 가셔서 여기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계획이나 관련 법으로 만들어지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이 개발진흥지구 지정되기 전에 이전 단계에 용도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개발진흥지구 지정되기 전에 용도지역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우리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가면 준주거지역 같이 건물 지을 수 있지만, 다만 공장이라든가 위험물 저장,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할 수 없으므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답이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방제지구에서 층수 제한 같은 거 할 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면 1층 부분은 층수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자, 이게 방제지구에서 3층까지만 절하고 그랬는데 1층을 피로티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2층부터 3개 층을 올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1층 전부를 피로티 부분으로 만들었을 때는 층수 따질 때 제외합니다. 자, 자연추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이 가능했죠. 아까 우리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안 나와 있을 때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이전 단계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복합용도지구, 아까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가능한데,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요 제외되는 건물 아까 우리 확인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례시설이 가능하다 요 표현에서 장례시설은 안 됩니다. 요거는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답이 3번 되는 겁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5번은 자연추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로 단독 1, 2종 근생, 운동, 창고, 동식물 관련, 교정, 군사, 방송통신 여기 가능합니다. 발전시설도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로 해석해가지고 그 지문이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연추락지구에서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추락지구 안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이라든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우리 법에 보면 어린 놀이터 같은 거, 쓰레기 처리장, 하천 정비, 주택 개량 이 4가지 사업이 모두 다 자연추락지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요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서 요거는 따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연추락지구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셔서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내용이 많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